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사학가릴리입니다. 사학가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보다 더 높은 확률의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준비한 영상은 원전 수출 대장주 12월 이 가격이 사모으면 큰 기회 옵니다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터져나오고 있죠. 한눈에 지금의 정치 이슈를 싹 다 모아보고 그 흐름들에 따라서 우리가 베팅해봐야 되는 원전 관련된 대장주격 종목을 준비해봤으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반드시 어떤 종목을 공략하셔야 되는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최근 들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드디어 결론을 냈습니다. 탄핵 가결 전 대통령실 자포자기 분위기도 윤석열 2년 7개월 만에 직무정지.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저번 주 금요일입니다.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천천히 다 읽어볼게요. 제대로 읽는 게 중요합니다. 대통령 직무를 정지당했다. 2022년도 5월 10일 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949일 만으로 임기 반환점을 한 달 넘긴 시점이다. 딱 반이 지난 거죠. 향후 내란죄 피의자로서 내란을 일으켰다는 거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며 수사 대비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자포자기고 끝났고 모든 것이 종료된 것 같은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실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실제 근데 이런 현재의 상황은 탄핵까지 간 건요. 누구의 의지였습니까? 이걸 꼭 체크해보고 가야 돼요. 바로 윤석열 본인의 의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어느 정도 잘못을 인정하고 하야해라. 자신의 발로 내려와라. 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권고했어요.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뭐라고 한 거죠?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난 하야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차라리 나는 법의 심판을 받겠다라고 국민의힘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나오자 국민의힘 내부 안에서도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데 탄핵 가자라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죠. 물론 표를 보면요. 표를 보면은 물론 이제 표들 중에서 이제 거의 대부분은 그래도 국민의힘 내부 안에서는 그래도 지키자라는 분위기가 있긴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탄핵이 되면은 결국에는 직전에 탄핵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선거 투표에서 누가 이겼죠? 민주당이 이겼잖아요. 탄핵이 나온 당을 누가 믿냐라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그래도 버티는 모습들이 일부 나오긴 했지만 소수표들이 돌아서기 시작하면서 반대 탄핵을 가자라는 쪽의 표가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이제 확정된 거 아니고 탄핵에 이제 지금 이제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본격적으로 법원 재판소의 결정을 받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어쩔 수 없이 나는 탄핵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탄핵을 한 게 아니라 탄핵을 원해서 한 거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근데 도대체 뭔 생각으로 이렇게 탄핵을 원했냐? 이제 내용들을 상세하게 살펴봐야겠죠. 기사 자세히 읽어볼게요. 헌법재판소 27일 윤석열 탄핵 심판을 시작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멀지 않죠, 재판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럼 보면은 6인 체제로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보통 이제 법에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최대한 이제 홀수로 진행하는 것이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빨리 내기 좋겠죠, 그죠? 그래서 최대한 지금 현재 홀수를 맞추려고 하는데 현재 체제는 6인 체제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이실 거 6인 체제 내에서도 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결국에는 윤석열 탄핵 심판이 이제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 대통령이 사건의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 재판관으로 이미선 정형식 재판관이 지정이 되었고요. 주심 재판관을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첫 변론 준비 기일에서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했다며 사건을 탄핵 심판 사건 중 최우선적으로 심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내용을 해석해 보면 결국에는 재판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에요. 결론은. 그래서 큰 문제 없이 재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겠다. 자, 근데 여기서 앞서 보셨듯이 추명 재판관으로 이미선하고 정형식 재판관이 지정됐다라고 했잖아요. 물론 주심 재판관은 아니긴 하지만 이 정형식 재판관이 누가 임명한 거냐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탄핵 심판을 심리할 주심으로 지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제 아까 전에는 재판관은 주심 재판관은 지정되지 않았다는 기사가 처음에 나왔는데 이 기사를 보시면 주심 재판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파악이 된 거죠. 헌재는 오늘 재판관 전체 회의에서 문영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한 5명의 지금 재판관을 대상으로 무작위 컴퓨터 추첨을 실시했고요. 그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으로 배당이 되었다. 그러니까 무작위로 돌린 거예요. 무작위 컴퓨터로 돌린 결과. 일부러 주심으로 꽂은 건 아니고 보시면은 지금은 이제 자신이 임명했던 인물이 주심 재판관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물론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거 뭡니까? 우리가 여기서 정치적인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가끔 이 영상 보시면 정치적인 댓글 다시는데 우리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이 안에서 돈을 벌 게 있는지를 봐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자신이 원한 거예요. 난 헌법재판을 받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실제 그것이 이루어졌고요. 그것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판로를 이미 12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깔아놨습니다. 정형식 재판관이라는 분을 지정을 하면서 이미 판을 깔아놨고 심지어 이 판을 깐 게 누구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바뀌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자, 물론 제가 뭐 지금 유리하다라고 말은 해놨지만 사실 법적으로라든가 진짜 한쪽이 기우는 가능성은 좀 낮긴 합니다. 근데 뭐 지금 분위기상 자신이 최근에 임명한 인물이 바로 지정이 되니까 그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법원은 이제 그렇게 이제 쉽게 이제 흔들리는 집단은 아니기 때문에 판사님들께서 적절한 판결을 내려주시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봐도 이 지정한 사람이 바로 주심 재판관으로 임명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저는 이 흐름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마지막 불꽃을 한번 낼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 불꽃.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실제 그런 게 가능하냐? 실제 과거에 이미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이제 탄핵, 지금은 이제 통과가 됐었지만 탄핵이 안 된 게 있었죠.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기각이 되어서 살아남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들이 분명히 과거 역대 역사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정말 기각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큰 사건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기각을 바라면 안 됩니다. 기각을 바라는 거 아니에요. 기각이 안 되는 것도 바라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는 결과를 중요시 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점 뭐예요? 그럴 만한 분위기는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그에 따른 기대감으로 어떤 기업들이 원전 관련된 기업들이 단기 반등이 날 수 있겠죠.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악재는 다 나왔어요. 이미 헌법재판소 재판한다 결론 나왔으면 진짜 다 나온 거예요. 이제 재판하는 것만 남았고요. 이제 정말 최악의 최악은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탄핵이 결정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서 베팅할 거예요? 헌법재판소 판결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언제 진행된다고요? 27일 진행된다고요. 그죠? 27일 진행되는 거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27일 날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에 악재가 이미 다 나온 현재 시점에 소액이라도 매수해서 5에서 10% 정도 언제까지 27일까지 반등이 나오는 원전 관련된 종목들을 공략할 만한 가치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기회라고 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이런 투자에는 보통 큰 장을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 접근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매매다라고 설명을 해드립니다. 아시겠죠? 이 단기간 동안 갑자기 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사건들이 더 터지면서 윤석열 관련된 악재가 더 추가적으로 나오진 않는 이상 그런 특별한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증거가 막 발견되거나 더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활에 대한 가능성까지 기대감이 나올 것 같고요. 앞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이런 흐름이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원전 관련된 종목들을 저점에서 한번 찍어볼 만한 타이밍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여기까지 확인되시죠? 자, 그리고 최근 증시가 좀 긍정적인데요. 왜 그런 거냐면 항상 탄핵 이후에 전후로 지금 현재 탄핵 결정이 났을 때가 거의 최저점이고요.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나온 다음부터 증시는 반등 나온 적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면 증시도 반등 분위기예요. 안 그래도 악재 다 맞을 대로 맞아서 최저점인 상태에서 반등의 가능성도 있는데 증시도 반등 가능성이 있거든요. 실제 보시면 과거에 노무현 정권 때 지금 현재 3월 12일 날짜 이때가 3월이거든요. 이때 날짜로 탄핵안이 통과가 됐을 때가 최저점을 찍었고요. 그 다음에 단기 반등 나오면서 더 이상 저점 이탈하지 않고 잘 버텨주다가 결국에는 법원 결과가 나온 다음에 5월 14일 날짜로 법원 결과가 나오자마자 증시가 이렇게 추세 상승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두 달간 이때도 당시도 올랐었거든요. 그죠? 항상 탄핵 결정이 났을 때가 최저점이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탄핵 결정이 났을 때가 국회에 통과했을 때가 지금 저점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헌법재판소에서 결과가 나오고 나서 올라가는 거죠. 우리는 앞서 뭐라고요? 이 3월 12일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을 때가 최저점이라고요. 그 다음에 저점을 크게 이탈하진 않았다. 그리고 어떻게든 결과가 나오자 증시는 올라갔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 때도 동일했습니다. 12월 19일 날짜로 최저점. 지금 이때 당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에 당선되고 11월 내내 시끄럽다가 지금 현재 12월 9일 날짜로 탄핵안이 통과가 되고 증시가 좀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죠? 저점 찍고 혼란스러운 걸 해결되자 서서히 증시가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탄핵안이 결론이 나자 3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현재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때는 탄핵안이 통과가 됐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 탄핵이 기각이 되든 탄핵이 통과가 되든 결국에는 증시는 반등했다. 왜? 불확실성이 제거되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악재 나올 대로 나온 상황에서 윤석열 관련 종목으로 대표적으로 엮여있는 원전 관련 종목들, 대표적인 종목을 항상 말씀드릴 때 두산에너빌리티 말씀드리죠. 두산에너빌리티. 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기업이 지금 현재 자리에서 악재를 다 때려 맞으면서 눌림목이 나온 상황인데, 이런 눌림목이 나온 상황에서 우리는 겁을 내는 게 아니라 단기 저점 매수를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근데 이 매매는 길게 본다? 아니다. 단기 반등을 볼 거다. 그럼 왜 단기 반등을 보느냐? 결국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는 기대감이 있는 27일 정도의 기대감이 아마 생길 거야. 앞서 보셨다시피 원하는 사람이 지정이 잘 됐으니까요. 그죠? 자신이 임명한 사람이 헌법재판소 지금 현재 주 재판관으로 이미 임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감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때 관련된 종목이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자리는 진짜 베팅해 볼 만한 게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지금 안 가서 우리에게 5에서 10% 수익자리를 안 줬다고 쳐봐요. 그래서 만약에 최악의 상에 물렸다고 쳐봅시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결국에는 보수 정권에서는 계속 원전을 밀 가능성이 높고, 민주당 정권 안에서도 과거 문재인 정권 안에서 해놨던 정말 비핵화, 지금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이제 완전 없애는 탈원전까지는 안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통해서도 원전은 어느 정도 유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들었죠. 실리주의 쪽으로 빠지면서 이미 양 당에서도 확인된 바가 있고, 특히나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밀고 나가면서 AI 시대에 맞춰서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방향성은 계속해서 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반등 물려도 먹을 수 있을 만한 베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단기 베팅에 들어가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아시겠죠? 게다가 증시도 상승한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과거 역사에 보면 두 개의 탄핵의 이슈를 봐도 최저점을 찍고 이제 반등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셨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긍정적으로 잘 지켜보시면서 원전 관련된 종목들 베팅해 보시라는 권장에 말씀드립니다. 그럼 과연 어떤 종목들을 베팅하는 게 좋느냐? 심플하게 볼게요. 두산 에너빌리티하고요, BHI가 좋아 보입니다. 이 두 개의 기업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돈 잘 버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BHI도 결국에는 두산 에너빌리티한테 납품해가지고 돈 버는 기업이죠. 그죠? 특히 BHI도 구조적 개선,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대세 상승이 가장 크게 나왔던 섹터입니다. 해당 종목이 워낙에 섹터 강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반등도 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지금 현재 BHI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3,000, 지금 현재 14,000원 라인, 14,000원 라인 이하 자리에서 공략해보면 5에서 10포인트 정도 파동을 기대해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현재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가격 라인으로 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17,300원, 400원 뭐 괜찮습니다. 17,500원 보겠습니다. 17,500원 현재 가격 부근에서도 잡아주면은 5에서 10포인트 정도는 노려볼 수 있을 만한 단기 반등 자리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기대해 주시면서 공략해 보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겠죠? 다만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큰 자금은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최대한 이 매매 베팅 같은 경우는 정말 기술적으로 상황상 단기 반등을 노리는 거예요. 근데 항상 여러분들께서 해당 종목을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리에서 뭐 집중 매수하거나 그럴 만한 타이밍은 아닙니다. 아마 그러실 돈이 그렇게 크게 많진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적당한 자금만 잠깐 들어가서 먹고 나온다라는 전략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매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단기 반등을 노리는 맵입니다. 지금부터 추세 상승이 아니에요. 추세 상승이 나오려면 몇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해요. 지금은 정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기 반등을 노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반등이 나오면 무조건 파실 생각하세요. 나는 장중에 쳐다보고 있지 못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매도를 미리 걸어두세요. 그런 전략이 여러분들께 투자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악재가 나올 대로 나온 현재 상황, 원전 관련된 종목들 많은 분들께서 이미 물려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도 원전 관련된 종목에서 좀 현실적으로 그냥 마냥 긍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수익 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이 나오면 여러분께 과감하게 사인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계속해서 여러분께서 영상들 시청하시면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을 언제 상승할지까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난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단기 반등도 좋은데 중장기 상승하는 종목들도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준비한 자료집이 있습니다. AI 챗봇 어닝 서프라이즈 자료집, AI 챗봇,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 요즘에 AI 챗봇 관련된 종목들 많이 반등 상승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 대선 정책 관련 종목들, 특히나 트럼프 관련 종목들은 전 더 갈 거라고 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하고 남북 경협 관련 종목 특히나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해당되는 자료집, 그리고 새롭게 또 준비한 2차 전지 차세대 배터리 자료집까지 해서 여러분께 고퀄리티의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100% 무료고요. 해당 자료집은 미리 받아두셨다가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자료집이니까 잊지 마시고 꼭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자료집 어디서 받아갈 수 있느냐? 지금부터 어디서 받아갈 수 있는지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재진의 사항관리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얻어갈 수가 있습니다.
삼성 핸드폰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은 앱 스토어를 통해서 받아갈 수 있는데요. 검색창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설치 버튼 누르시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무료 어플리케이션 화면이 나오고요. 무료 어플리케이션 급등 추천주 시황글 포착 자료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급등 추천주를 클릭하시면 공직을 두 번째 대장주 총정리 자료집 다운로드라고 있거든요. 요걸 클릭하시면은 앞서 설명드렸던 모든 자료집이 다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전부 다 클릭하셔서 무료니까요.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급등 추천주라든가 단기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든가 장전 시황이라든가 장시작 전에 해외 증시 주요 지표들, 그리고 오늘 시장의 주요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 총정리, 그리고 장이 끝나고 가장 강력하게 상승한 종목, 급등 포착 자료를 통해서 가장 강력하게 상승한 종목들,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까지 여러분들께 시장의 흐름을 매번 짚어드리는 정보들도 매일매일 업데이트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정보를 무료로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무료 아이디만 만드시면 무료 이용하는 게 가능하니까 여러분께 많이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급등 추천주나 시황을 포착 자료나 아무거나 처음에 클릭하시면 처음에 이렇게 로그인하고 나오실 겁니다. 아이디가 없으시니까요. 왼쪽 하단에 있는 회원가입 버튼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카카오로 시작하기, 구글로 시작하기 해보신 분들은 요걸로 하셔도 되고요. 난 이런 거 해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아이디, 패스워드 회원가입을 클릭하시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약관 동의 체크하시고 여러분들 순차적으로 칸에 말 맞는 거 넣으시면 되겠죠. 이메일 주소는 각자 사용하시는 네이버 이메일 @naver.com, 비밀번호 그리고 성함 아무거나 적으시면 됩니다. 핸드폰번호 적는 칸이 없죠. 일부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안전하게 해놨습니다. 가입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가입이 완료가 되고요. 모든 컨텐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놨으니까 다들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그인하실 때 각자 사용하시는 네이버 아이디 @naver.com 직접 적어주셔야 되고, 비밀번호 적으신 다음 로그인 상태 유지 꼭 체크하세요. 왜? 매일매일 새로운 컨텐츠가 업로드되는데 매일 로그인하면 귀찮잖아요. 생체 유지를 체크하시면은 한번 로그인해놔도 모든 컨텐츠 쉽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꼭 로그인 자동 로그인 체크하시고 로그인하세요. 다양한 정보들 매일매일 여러분께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 가다가 나중에 돈 내라는 거 아니야, 나중에 유료화되는 거 아니야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100% 무료입니다. 정말 제가 그냥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좀 더 이쁘게 정리해서 올려드릴 뿐이니까요. 정말 걱정하지 마시고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가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까지도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고요. 전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땡큐.